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한여름이 되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다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청첩장을 부쩍 자주 받는 시기예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이 들려오곤 하죠. 드디어 저 결혼해요 하는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괜히 제 마음까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때마침 잘 어울리는 이야기, 바로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일본에서만 살아보신 분들은 한국 결혼식이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과 일본, 양쪽 결혼식에 다 가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오늘은 그 차이를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초대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본에서는 결혼식에 초대할 때 보통 정식으로 청첩장을 보내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참석할지 안 할지를 미리 답장으로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결혼식 인원이 거의 정확하게 정해져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종이 청첩장을 주긴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보내요. 카톡으로 링크를 받으면 그 안에 사진이랑 예식장 지도까지 다 들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예쁘게 찍은 사진도 볼 수 있고 참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참석 여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참 편하다고 생각해요. 종이 청첩장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은 링크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한국 결혼식은 참석 인원을 그렇게까지 딱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나 아는 사람의 가족처럼 초대받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아주 북적북적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일본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바로 축의금이에요.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면서 주는 돈이에요.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죠? 일본에서는 고슈기라고 해요. 그런데 금액이 좀 달라요. 일본에서는 친구 사이라도 보통 3만 엔 정도를 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집회로 준비해서 축의금 봉투라는 특별한 봉투에 넣는 게 예의예요. 봉투에 장식된 끈도 결혼식용이 따로 있어서 처음 사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규칙이 많아? 하고요. 반면에 한국은 보통 5만 원, 조금 친하면 10만 원 정도를 내요. 물론 아주 친한 사이라면 더 많이 내기도 해요.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입구에 있는 접수대에 내면 돼요. 이 접수대도 좀 특별해요. 보통 신랑 쪽 접수대랑 신부 쪽 접수대가 따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신랑 친구는 신랑 쪽, 신부 친구는 신부 쪽, 이렇게 가서 봉투를 내고 이름을 적어요. 봉투를 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주는데 이 식권으로 뷔페에 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짝수, 특히 숫자 4나 9를 피해요. 나누어지는 숫자는 헤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보통 5만 원, 10만 원처럼 관계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편이에요. 같은 동양 문화인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한국 결혼식의 흐름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예식이라고 하고 그 장소를 예식장이라고 해요. 요즘은 호텔이나 전문 예식장에서 많이 해요. 식이 시작되면 신부 어머니랑 신랑 어머니가 같이 촛불을 켜요. 이것을 화촉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해요. 이 부분은 일본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주례가 나와서 신랑 신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요즘은 주례가 없이 양가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신 축하의 말을 하는 결혼식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국 결혼식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예식 자체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나요. 일본 결혼식이 보통 몇 시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빠른 편이에요. 식이 끝나면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뷔페로 가요. 여기서 또 차이가 나와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코스 요리를 천천히 먹어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멋진 공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뷔페는 훨씬 자유로워요. 자리도 자유롭게 앉고 음식도 마음껏 가져다 먹어요. 밥을 다 먹으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편하게 돌아가도 돼요. 그래서 한국 결혼식은 조금 더 편안하고 북적이는 잔치 느낌이 강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한국 결혼식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다들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물론 일본 결혼식처럼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분위기도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좋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결혼식에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혼 축하해요. 이건 신랑이나 신부에게 직접 건네는 축하 인사예요.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으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는 행복하게 잘 살아. 이건 친한 친구에게 편하게 건네는 말이에요. 따뜻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표현이죠. 세 번째는 어디서 식 올려요? 식을 올린다는 건 결혼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한국 결혼식에서 충분히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볼까요?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 어디서 식 올려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한국 결혼식에서 정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패백이에요. 패백은 신랑 신부가 한복을 입고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른들이 대추랑 밤을 던져주면 신부가 한복 치마로 받거든요. 이 대추랑 밤에는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부가 대추와 밤을 많이 받으면 아이를 많이 낳겠네? 하고 다 같이 웃어요. 저도 사촌 언니 결혼식에서 이 패백을 처음 봤는데 정말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어른들이 잘 살아라 하면서 대추를 던지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요. 일본 결혼식에는 이런 패백 같은 순서는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한국답다고 느껴요. 옷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에서는 결혼식 때 신부가 보통 흰 드레스를 입어요. 그런데 패백을 할 때는 화려한 한복으로 갈아입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한복은 정말 아름다워요. 일본에서도 결혼식 때 신부가 기모노의 일종인 하얀 시로무크를 입기도 하죠. 두 나라 다 전통 옷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식 결혼식이 더 끌리세요? 아니면 일본식이 더 좋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한국 결혼식에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서 정말 활기찬 자리거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스몰 웨딩이나 야외 결혼식처럼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도 많이 늘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식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두 사람의 행복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한국의 결혼식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